요 며칠 봄이 왔다 싶었는데 비가 온 어제보다 더 쌀쌀하고 또 온종일 강풍이 불어서 움직이는 게 힘들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즘같이 일교차가 크면 감기와 같은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뉴스가 있었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독설이었습니다. 오후에 청와대가 김정은이 측근 인사들과 지방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잠시 후 서울타임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위독설이 나왔었죠. 수술 후 중태에 있다라는 뉴스가 CNN에서 나왔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로이터 통신 쉐인함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로이터 통신도 이 관련해서 기사를 썼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건강 이상설이 나오기 전에 오늘 오전에 이제 데일리 NK라는 매체를 인용 보도를 시작으로 사실 그 데일리 NK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건강 이상설을 처음 나온 게 이제 15일 날 그 이제 불거졌죠. 네. 이제 태양절. 태양절 때 이제 불참하면서 혹시나 항상 이게 이런 큰 행사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을 하면은 이런 이상설이 돌기 나름인데요. 사실 이번에도 로이터도 다루긴 했지만 사실 이 일이 불거진 것은 우리 시간 한 오전 10시쯤에 이제 CNN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집중이 더 커졌죠. 그래서 네네. 사실 좀 집중 있게 다뤘습니다. 네. 자, 이게 굉장히 온종일 시끄러웠는데 우리 쉐인함 기자가 보시기에 이번에 CNN 보도 글쎄 근거가 확실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사실 이 CNN 보도를 자세히 보면요, 이 정확한 표현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grave danger, 이제 수술 후에 정말 위독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보도였는데요. 사실 네. 이게 이제 미국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제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이런 팩트를 좀 다시 한번 소스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사실 북한 언론을 이제 취재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서 이제 저희 로이터에서도 CNN 보도를 직접 인용하면서 이제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사실 미국은 지금 그쪽이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북한 뉴스는 우리가 좀 힘들잖아요.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아닌지 굉장히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CNN 발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그 외에 나오는 반응 같은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시간, 우리 시간으로 10시 좀 넘어가고 이게 나왔으니까 거기는 저녁에서 지금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라서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청와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측근들과 지방에 체류 중이다,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어떻게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없나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위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의 반응도 이제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에서는 이러한 동향을 감시한 적이 없다, 이러한 보도를 하면서 이제 사실 워싱턴 저희 로이터 통신에서도 이제 워싱턴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설 정도면은 이렇게 언론에 쉽게 유출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이런 인용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네. 사실 지금 일단은 청와대 입장을 잘 반영하면서 이제 지금 미국 쪽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데일리 NK 좀 생소한 청취자분들이 좀 많으실 것도 같아요.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데일리 NK라는 거는 저희 보도에서도 인용할 때 주로 북한 탈북자 위주로 이제 형성된 이제 이런 매체다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 소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도 데일리 NK 보도를 인용한 보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100% 맞다고 하기에는 나중에 이제 되돌이켜 보면은 조금 좀 어긋난 점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특히나 요즘 뭐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해보고 그리고 자체를 보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데일리 NK라는 거는 그 매체를 잘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잘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분들이 주로 취재원이 되어 있고 그분들을 소스로 해서 이제 뭐 인터뷰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매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요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 어떻게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우리 외신 기자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저도 정답을 알고 있으면은 네. 바로 보도를 하겠지만 그렇죠. 네, 특종인데요. 어디까지나 추측이겠죠. 근데 사실 지금 어떻게 끝날지 뭐 정말 그 이상설이 있는 건지 있는 건지 확인하기 전에는 이제 사실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만약에 최악의 상황 아니면 극단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북한의 이제 계승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그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분석적인 자료들로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 뭐 어떻게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는 어떻게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북한에서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거는 있습니다. 그 북한 이제 미국 당국자가 북한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는 틀림없다는 거는 밝혀주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로이터 통신의 쉐인함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저희가 CNN 방송을 모니터에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 인터뷰도 들으셨겠지만 CNN 방송이 김정은 위원장이 뭐 건강 이상설, 그러니까 뭐 수술을 받고 그리고 중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고 난리가 났었죠. 네,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특이한 동향이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요, 일단 청와대에서 강민석 대변인이 실명을 걸고 한 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 북한 내부의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익명을 전제로 한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말해준 바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측근 인사들과 지방에 체류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특이 동향도 없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일리 NK라는 매체를 CNN이 받아서 인용을 좀 한 거죠. 네, 좀 아까 이제 로이터 기자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뭐 주요 정보 소스가 뭐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 그러니까 속칭 사람 보통 이제 탈북자라고 하는 뭐 정부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그분들하고 그리고 북한 내부에 그 정보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마당을 통해서 뭐 휴대전화 같은 걸 해서 그 국경 특히 이제 북중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가 넘어오기도 하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서 이제 그 의미가 있는 정보들은 이제 보자면 뭐 지금 북한 장마당에서 어떤 게 유행이라든지 지금 사회상이 어떻다, 뭐 어디가 식량이 모자란다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있는 뭐 그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고 지도부의 건강 이상설 같은 건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 CNN 보도도 처음에는 모든 기자들이 당연히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일단 첫 문장이 위중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미국 당국이 모니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기사가 보강된 걸 보니까 한 3원단에서 데일리 NK 인용으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도의 다른 정보 출처를 가지고 보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인용 보도라면 뭐 좀 섣부른 이제 보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일부 들기도 했습니다. 그 전문가들 저도 아는 분들 북한 전문가분들 물어봤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다들 반응들이 좀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네. 저는 좀 흥미롭게 봤던 게 이 김정은 그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나오니까 외신들이 김여정 부부장에 또 주목을 하더라고요.
차기에 대한 주목도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본인 이제 명의라니까 이상하네. 본인 이름으로 담화문을 네. 내기도 하고. 네, 그거는 이제 데일리메일이나 가디언 같은 영국 언론들에서 좀 김여정 그 부부장을 좀 그 뭐랄까요 집중하는 보도를 오늘 기사를 두 건 냈는데 그 지금 상황에서 뭐 그 이상설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것 자체도 약간 좀 너무 성급한 면이 있기도 한데요. 또 가디언 기사를 보면 그 호주 어떤 대학에 있는 북한 전문가 말을 인용해서 북한은 약간 아직까지 유교 질서, 그다음에 연령주의가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김여정이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분석도 같이 전하고 북한의 있었습니다. 어떤 뭐 특성상 그렇다. 네. 그리고 4.15 그 태양절 때 불참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이기는 하다라는 얘기를 얼핏 저도 이제 제 기억에는 지나가면서 이 방송에서도 했었거든요. 예, 청와대 오늘 관계자도 그 뭐 비상 경계 같은 특별 움직임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 김일성 생일 이 태양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한 데 대해서는 불참 배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정보위원회가 열렸어요. 요 관련해서 열린 건가요? 열릴 거라고 좀 예상은 했는데요. 네. 안 열렸습니다. 아 그래요? 열렸는데? 정보위는 제가 안 열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안 열렸어요. 네. 아 그렇군요. 내일 이제 외통위가 네네. 비공개로 긴급 자담회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좀 국회 정보위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 건강 위독설 자체가 가능성이 낮은 얘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정보위를 소집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상현 그럼 외통위원장이 뭐 했던 이야기는 그러면 따로 그러면 기사로 네, 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회견을 열어서 윤상현 대통령위원장도 사실 기자회견을 하러 온 거는 사실은 그 기자회견 내용이 상당히 전향적이고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는데 네. 뭐냐면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보수 진영에서 처음으로 좀 대북 정책에서 전향적인 사인이 나왔습니다. 윤상현 위원장이 내가 외통위원장인데 지금 북한이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의료 지원, 그 약품 보내고 의료진 지원 그 파견해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 회견을 하러 왔는데 근데 갑자기 근데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붙어서 물어본 건 김정은이고 기사도 다 김정은만 썼더라고요. 지금 가장 이제 뭐 좀 핫한 뉴스다 싶으니까 아마 그것만 이제 뭐 많이들 물어보고 썼던 것 같은데 오늘 주식 시장이 그래서 굉장히 출렁거렸어요.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 뭐 장중 한때 코스피가 급락을 해가지고 11시 44분에는 무려 54.05포인트나 떨어져서 1844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후 들어서는 조금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뭐 그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어제보다 18.98포인트 내린 1879.38로 장이 종료됐어요. 어쨌든 1880선은 이제 아슬아슬하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살펴봤어요. 외신 그쪽을 그랬더니 CNN은 아직도 약간 헤드라인으로 걸고 있고 대신에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뭐 이런 다른 매체에서는 사실은 앞에 올라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CNN도 처음 보도할 때는 그냥 미국이 김정은이 위중하다는 첩보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있다. 요것만 있었는데 한 서너 시간 있다가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가 됐는데 뭔가 점점 이제 뒤로 이제 조금씩 물러나고 있습니다. 약간씩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 이 북한 문제는 사실 정확히 보기가 어렵죠. 보면 오보도 많이 나왔고요. 현송월 단장이 총살됐다 이런 보도도 2013년인가 나왔었고 또 김영철의 숙청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잘 나타났죠. 그러니까 오늘도 SNS를 통해서 이제 뭐 정보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지라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돌아다녔는데 옛날 거라며요. 6년 전 내용을 봤더니 최소 3, 4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아시안 게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아마 2014년 그 아시안 게임 얘기는 뭐냐면 아시안 게임 때 내려온 실세 3인방이 이 김정은이 유고시에 이제 실권을 장악할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였는데 이 3인방 중에 김영건 부장은 이미 찾고 있습니다. 고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찌라시도 좀 업데이트라도 하는 성의를 좀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시안 게임 때 나왔던 그 찌라시가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미 해산되고 없는 정당 얘기도 좀 들어가 있는 경우도 그래요? 네. 글쎄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출처가 어딘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은 논평은 아직은 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요. 네, 국내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고 또 이 자리에서 이낙연 당선인에게 당대표 출마 권유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요. 여기서 청와대 몇몇 참모들로부터 이낙연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권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 임기가 8월에 끝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낙연 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가 관심사이긴 한데 글쎄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길을 따라서 당권 그리고 그 이후에 대권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원상 네. 이 당권과 대권이 분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권에 나가는 사람은 1년 전까지 이 당권을 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2년 3월 9일이잖아요. 대권이. 네. 대선이 그 3월 9일인데 그러면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8월 24일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이낙연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1년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6, 7개월 만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 일각에서는 당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냐. 특정인을 위해서 바꾸는 건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민주당 출입이 좀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대선 기준 1년도 아니고 대선 경선 기준 1년이라면 그러면 한 4, 5개월밖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대선 기준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러니까 오래 못합니다. 당대표 임기가 2년인데 중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 또 전당대회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1년도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뭐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낙연 위원장이 짧게라도 대표라고 나올 것인지 글쎄요. 당내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옆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냥 여쭤봤어요. 네. 같이 있었다. 네. 네, 같이 있었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뭐 어떤 얘기가 오간 게 있나요? 지금 약간 다르잖아요, 입장이.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당 지도부 사이에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는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 우리 박정우 기자는 저기 황교안 대표 전 대표의 의견을 좋아했잖아요. 1인당 50만 원. 그렇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차별 없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코로나19 재난을 겪고 있으니까 모두 다 함께 이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계속해서 어렵죠. 네, 상황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통합당 입장도 다른 거잖아요. 네, 사실 생각보다 홍남기 총리가 좀 강경하더라고요, 입장이. 그리고 통합당도 지금 입장이 그래서 우리는 정부안 따르겠다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묘하게 정부 여당이 아니라 정부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야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사실 지금 통합당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당의 입장이 뭐다라고 정리해서 말해줄 수 있는 주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주요 포인트에 있는 게 현재 원내대표인 심재철 원내대표하고 지금 예결위원장이 김재원 의원이잖아요. 김재원 의원 얘기로는 일단 아침에 이제 설명을 하기로는 그 황교안 대표가 주장했던 50만 원이랑 지금 그 1인당 100%한테 50만 원을 주는 방안이랑 지금 당의 입장이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황 대표 주장은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100조 원 자금을 마련해서 그 중에서 지급하자고 했던 걸로 전제가 100조 원 자금 마련이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안 중에 100조 원을 일단 그 용도 변경을 해놓고 그거 재원이 마련되면 그때 주자는 얘기였지. 마련이 안 되면 안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안처럼 뭐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우린 처음부터 반대였고 말을 바꾼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들어보면 뭐 그런 건가 이렇게 고개가 끄덕거려지긴 하는데 아침에 또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졌지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어보면. 그렇게 다 따져서 국민들이 공약을 듣지 않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1인당 50만 원 준다고 얘기해서 여당도 좋다. 전 국민 다 주자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서 총선 끝나면은 이 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게 바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글쎄요. 국민들은 뭐 좀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지금 박정우 기자가. 네. 아니 저는 제가 이제 국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제 앉아 있는 그래서 김재원 위원장은 오후에 이제 국회 기자회견까지 건너와가지고 회견도 추가로 하기도 했는데 뭐 이제 내용은 야당이 문재인 정부안을 지지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웬일이죠? 70%에 대해서 하는 거고 국채 발행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여당이 빨리 입장 바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청와대 쪽이 입장을 바꾸는 건가요? 이제 정부 최고위 공직에 있었던 이낙연 위원장이 나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글쎄요. 저는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홍남기 부총리 생각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실탄을 아껴놔야 된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언제 나빠질 줄 알고 기다립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이 많은데 매우 산심 섞인 이야기를 지금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위 그 소득 하위 70%를 구분하고 하려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문자 왔어요. 네. 기자님 간절하시구나. 네, 노네임께서 실제로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도 보면 이게 긴급 재난지원금인데 이미 좀 긴급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긴급하게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사실 오죽하면 일본에서도 지금 이걸 다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간절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합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혼자 가면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게 갈 것인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더불어시민당은 어떻게 그냥 합당하기로 한 건가요? 합당을 안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확히 몇 번씩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더불어시민당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는 합당 검토를 그러니까 합당하는 걸로 그러니까 교섭단체 안 만드는 걸로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해찬 대표도 그랬고 강훈식 수석 대변인도 뭐 고위 전략회의 다음에 기자들에게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교섭단체 구성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원래는 미래통합당과 또 미래한국당이 어떻게 나오는 걸 좀 보고 결정을 할 거라는 입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요. 그 미래통합 제가 지금 사실 이분들은 사실 이걸 논의할 지금 상태가 아니긴 한데요. 그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입장에서 이 교섭단체를 추가로 만들어가지고 사실 별로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수처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임위원장 수거든요. 오히려 상임위원장은 야당 쪽 교섭단체가 두 개가 되면 원래 그냥 하나일 때 받는 것보다 한 석 정도는 더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장은 지금 공수처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여당 2명, 그다음에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2명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교섭단체가 민주당 하나, 통합당 하나면 어쨌든 2명 야당목 2명은 어쨌든 통합당이 추천권을 온전하게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괜히 위성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쪽에 교섭단체를 만들 명분을 주게 되면 그냥 그 2석 중에 한 석에 대해서도 그 100% 추천권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당이 2명 그리고 이제 야당 교섭단체가 있는 야당이 2명.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미래통합당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면은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은 사실 야당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래한국당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당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그럼 우리도 위성 교섭단체 만들 수 있는 정당을 더불어시민당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 명분을 주게 되면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권 2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1.5장으로 줄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들을 잘 하실 것 같은데. 돈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돈 문제.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되면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 박정호 기자 오늘 경제부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어쩌다 보니까 돈 얘기만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깜빡했는데 그건 확실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예리했어요. 제가 이런 기자가 아닌데 돈 얘기만 하고 있네요. 원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아이도 있고 이제 얼마 안 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한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통합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뭐 내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뭐 비대위로 갈 건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로 갈 건지 계속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뭐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뽑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양쪽 다인데요. 이제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을 심재철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의 진로 관련된 전수조사는 20대 국회의원 및 21대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오늘 밤 9시까지 실시한다. 그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최고위원회 회의 이후에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어제 의원총회 이후에 한 얘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다만 근데 이 대상을 그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하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걸 기자가 물어봤는데 반응이 좀 상당히 까칠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낙선을 했잖아요. 잘못했네. 바로 그래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냥 기자가 처음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의원 수렴은 현역하고 당선자들 다 같이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심재철 원내대표 딱 돌아보면서 그럼 뭐 당선자는 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웃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기자가 약간 뭐 눈치가 없달지 그냥 꿋꿋하달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에선 낙선자는 빼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했더니 심원내 대표가 일부 누구요? 이러면서
그래서 일부 누군데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진짜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본인은 됐잖아.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랬더니 심재철 원내대표가 낙선자는 빼고 지금 국회의원 누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원내대표 회동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아픈 데를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분께도. 네.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보수 유튜버들이 사실 21대 총선 조작됐다는 이야기, 뭐 또 수치도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러는데 네. 백악관에 청원을 했다는 건 또 뭐예요? 왜 거기 가서 그래요?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더 피플에 네. 이 탄원이 올라왔습니다. 네. 어떤 제목이냐면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의도적으로 진행된 한국 선거라는 제목의 청원인데요. 지난 18일 접수해서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아까 40분 전에 봤더니 한 3,000명 정도가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악관은 접수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10만 명의 서명을 모은 다음에 청원에 대해 공적으로 답변하는데 10만 명까지 안 갈 것 같아요. 당연히 안 가죠. 네, 어쨌든 청원을 거기서. 보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정당 지지율 차이가 10에서 15%였다. 보통 7% 이하 차이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 도와달라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나라 일을 백악관에서 왜 도와줘요? 그러니까요. 선거를. 그러니까 사실 이름과 이메일만 있으면 외국인도 글을 올릴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국내 선거 승패를 두고 미국 백악관 청원까지 제기한 건 좀 이례적이고. 그러면 거기서 청원에 동의합니다 이런 거 영어로 써야 돼요? 누르는 게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네. 왜 거기 가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 그냥 청와대 가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속상하면.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들 주장은.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거기는 제대로 볼까 그 얘기를. 10만 명이 돼야죠 우선은. 네. 그렇군요. 근데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제 이 이슈를 두고 보수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만 좀 하라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예, 뭐 이준석 최고위원, 장제원 의원, 네. 김세현 의원 등등등등. 네네.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상황 자체가 너무 좀 뭐랄까요, 좀 거기에 통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준석 최고위원은 내일 이제 뭐 한 그 인터넷 우파 성향 언론 주최로 이 토론회가 열리는데 거기까지 출격을 합니다. 이 사회는 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이 보고요. 이준석 의원이 반대측 토론자로, 그러니까 반대측이라는 게 그런 뭐 조작 같은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찬성 뭐 조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누가 나오나요? 예, 그 뭐 시민단체 한 대표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온라인상에서 토론을 제안한다라고 밝힌 뭐 시민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준석 최고위원을 이제 토론을 제가 이제 하는 프로그램에서 몇 번 봤는데 네. 웬만하면은 나가시지 마시기를. 토론은 잘합니다. 그분이 좀 말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게 좀 논의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게. 네, 지금 뭐 과거에 진보 진영에도 비슷한 전례가 없지 않았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게 그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진영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요, 이 좀 아주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거. 다 자태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그게 그렇게 그 진영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통합당 의원총회에서도 심지어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의원총 결과 브리핑을 하면서 민경욱 의원이 선거가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해서 뭐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일부 의원들이 나와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는 선을 긋고 있죠. 왜냐하면 총선 지구 의총을 열었는데 거기서 무슨 투표 조작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뉴스고 그 자체가 지금 이 통합당의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좀 상징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그건 당에서는 선을 긋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입장을 좀 밝히는 게 맞지 않을까. 한국의 선거 뭐 제도라든지 또 선거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태까지 뭐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네. 자, 지금 뭐 코로나19가 조금 이제 완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야외 공간, 네. 사람이 이렇게 오픈된 공간, 바람 많이 불고 그런 데는 좀 문을 연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데인가요? 네, 국립 야외 시설 가운데 자연휴양림 43개, 또 수목원 2개, 국립치유원 1개. 추위의 숲 10개가 내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하는데요. 네네. 단 숙박시설은 제외입니다. 숙박시설은 제외? 네.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구장, 야구장 많잖아요. 공공체육시설 이 가운데 2만 4천여 개 이 실외시설도 제한적으로 개방이 되는데요. 단 운영 재개 여부는 해당 지자체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진자 발생 추이, 또 지역별 여건, 밀접 접촉 가능성 이런 걸 봐가지고요.
열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많이 갑갑하셨잖아요. 네. 야외에서라도 조금 완화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가 개막을 해요. 네. 제가 5월 1일 개막을 예측했는데요. 네. 또 틀렸습니다. 아유 팔레잖아. 네. 5월 5일에 개막을 왜 한다고 5월 하는데 5일이 어린이날이라서 그런가요? 그것도 있고요. 네. 네, 사실 그 두 가지입니다. 안전과 공정, 공평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공평?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안전은 뭐 좀 1월 5일까지, 그러니까 5월 5일까지 하는 게 뭐냐면 5월 5일까지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무리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황금 연휴를 지나서 그리고 조금 더 구장을 방역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5월 5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지금 보면 일부 구단의 외국인 선수들이 3월 말에 입국한 다음에 2주 동안 자가격리하느라고요. 실전 훈련, 그러니까 실외 훈련을 못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런 훈련 시간은 주는 면도 있고 또 연습 경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결론이 5월 5일 개막으로 결정됐고요. 네. 예상했던 대로 무관중 경기입니다. 네. 못 갑니다. 아니 근데 야구는 사실 집에서 보는 게 더 재밌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현장에서 축구는 그래요. 축구하고 아이스하키하고 이런 경기들은 현장에서 보면은 훨씬 재밌어요. 박진감 있고 정말 정신이 없는데 야구는 이제 물론 저는 이제 가서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가면은 네. 뭐 야구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핫도그도 먹고 뭐 치킨도 먹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즐거운데 경기 자체를 보는 데서는 이게 카메라가 잡아주고 있으니까 사실 야구장은 아무리 가까이 간다 그래도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TV로 네. 보는 게 더 가깝긴 공이 하죠. 작아서 자세한 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직관을 하면. 예. 사실 거기서 이제 그 스트레스 푸는 거잖아요. 소리 지르고 치맥 먹고 응원하고 이런 기분으로 가는데 응원하는 팀에 따라서는 스트레스가 더 쌓이긴 어디신지 물어봐야겠구나. 예. 아니, 제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런 기분으로 가는데 무관중 개막이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글쎄요. 야구 시작하면 한번 이제 시즌에 두어 번씩은 이제 가보는데 제가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언젠가는 이제 관중으로 가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프로축구도 아마 5월 중에 개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야구가 그냥 혼자 그러니까 TV로 보는 게 더 좋다는 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다. 왜냐하면 이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공 던지는 모습이나 막 이런 게. 그렇긴 한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축구는 집에서 보는 게 좋고 야구는 가는 게 좋습니다.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요. 네, 갑자기 토론 분위기로 들어가는데 네. 그리고 올스타전은 안 한다고 해요. 네, 그 기간이 좀 촉박해가지고요. 좀 없으니까 준 플레이오프도 좀 줄어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곽재훈 기자님은 저랑 취향이 다르시고요. 네, 서울타임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기자 그리고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NN이 과연 어떤 후속 보도를 낼지 기다려보면서 CNN에게 띄우는 곡입니다. 김현철의 왜 그래? 저는 7시에 김진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